두 번째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등의 물질 변화가 발생을 할 때 물질이 가지는 열 에너지가 다른 경우 열 에너지의 출입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열 반응입니다. 정의는 물질 변화가 발생을 할 때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요. 내부는 온도가 감소하지만 주변은 온도가 증가합니다. 방향성 반대라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크기 때문에 변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예시로는 물리 변화는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의 물이 될 때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요. 기체에서 액체가 되니까 바로 얘는 액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학 변화는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되는 중화 반응이 발생할 때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사실 중화 반응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H+랑 OH-의 반응이 중화열을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 방출 과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 화학 반응식은 CaO, 반응해서 CaOH2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에 대한 실험 과정 보겠습니다. 가열장치 없이 산화칼슘과 물 이용해서 메추리알을 삶는 건데요. 과정과 결과 보시면 첫 번째로 산화칼슘 들어있는 팩을 비커에 넣은 후에 물을 넣습니다. 두 번째로 1회 비커에 메추리알 들어있는 알루미늄 포일 그릇 넣은 후에 충분한 시간 흐르면 메추리알이 익습니다. 결과랑 해석 보시게 되면 화학 반응식은 CaO가 물이랑 반응해서 CaOH2가 되고요. 메추리알 이었기 때문에 산화칼슘과 물 반응은 열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칼슘과 물 에너지의 합이 수산화칼슘 에너지보다 크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흡열 반응입니다. 정의는 물질 변화가 발생할 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내부는 온도가 증가하지만 주변은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방향성이 반대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큽니다. 그래서 변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는 물리 변화는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증발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 흡수를 하는데요. 우리 증발이긴 하지만 증발은 기화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데 특별하게 물인 경우에는 증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 변화는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반응할 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되어서 CO2가 생성이 될 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CO2가 바로 빵에 열을 가하면 탄생하기 때문에 얘가 기체잖아요. 그래서 빵의 부푸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 또는 베이킹 소다에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제빵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다르긴 한데 여기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험 보겠습니다.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인데요. 먼저 물을 뿌린 나무판 위에다가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반응을 시키면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습니다. 반응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판 사이에 물이 얼었기 때문입니다.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중화 반응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H+랑 OH-의 반응이 아니고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는 중화 반응이긴 하나 발열 반응이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는 흡열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보시게 되면 얘는 수소 이온을 내놓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 얘는 수소 이온을 받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울이 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식 포함해서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중화 반응에 대한 종류를 볼 건데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루이스 정의 세 개가 있는데요. 우리 앞 단원에서 산과 염기할 때 이거 세 가지 비교했었습니다. 그거 내용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아레니우스 정의 기준으로는 H+랑 OH-가 반응을 해서 물 생성되는 반응인데 화학 반응식은 아레니우스 산에서 유래한 H+랑 아레니우스 염기에서 유래한 OH-가 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기준으로는 산이 수소이온을 염기에게 주는 반응이 중화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식의 예시는 얘가 있는데요.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이스 정의 기준으로는 산이 비공유 전자쌍을 염기로부터 받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루이스 염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으니까 루이스 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식이랑 반응식 이렇게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 염기의 반응은 아레니우스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이 맞지만 브랜스탄 로우리 정의 그리고 루이스 정의 기준으로는 발열일 수도 있고 흡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흡열이었잖아요. 또 발열일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발열이나 얘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중화 반응이 나오니까 순간 산화 환원 반응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화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원리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산화 환원을 따질 때 산화수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이 산화수를 통합과학에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원리는 중화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이유는 산화수로 설명이 가능하나 이거는 통합과학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두 개의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놓아서 결합을 형성하는데 중화 반응에서는 두 개의 원자 중에 한 개의 원자만 일방적으로 전자 두 개 내놓아서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한번 산화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 가져와 봤는데요. 두 개의 수소, 한 개의 산소 반응해서 물 탄생하는 반응인데 여기서는 보시면 결합이 산소 하나, 수소 하나 모두 이제 각각 한 개씩 내놓아서 골고루 내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화 환원 반응이지만 중화 반응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다 산소 겁니다. 수소가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쪽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구나, 산화 환원이 아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산화환원 따질 때 전기 음성도 따진다 그랬죠. 원소마다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산소는 전자를 좋아하니까 우리 델타는 약간이란 뜻이라 그랬죠. 델타라고 있습니다. 산소는 전자를 더 좋아하니까 델타 마이너스, 얘는 전자를 더 좋아하니까 델타 플러스입니다. 하나하나 공정하게 내놓았는데 산소가 전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우침 때문에 산화환원이 발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얘야 이제 정경도 차이가 있어도 얘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거니까 원래 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논의를 안 한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이 물질의 상태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었으니까 그거 복습하시면 됩니다. 화학식의 오른쪽에 괄호 안에다가 표시를 하는데요. S는 solid의 S, 즉 고체이고요. L은 liquid의 L, 즉 액체이고요. AQ는 aqueous solution, 즉 수용액입니다. 용매가 물인 용액을 지칭을 하고요. G는 가스, 즉 기체의 G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도 이제 약자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과 기억할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